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파월 쇼크 여진이 길어지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이날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장 막판 낙폭을 더 키우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6월 중순부터 이어진 2달 남짓 서머 랠리는 약세장 랠리였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날은 페드 인사의 매파 발언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는 이날 한 연설에서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인상할 것이라 본다며 내년 초까지 4% 이상으로 올리고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리 인상으로 미국 성장률이 2%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실업률을 오를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3.5%까지 치솟았고 이는 2007년 이후 15년간 볼 수 없었던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장은 제한된 금리 인상과 빠른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걸어왔지만 최근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상폭은 크고 인하 시기는 늦춰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애플의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시는 RSI는 39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134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V자 반등을 했고 이내 주가는 174불 때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에서 RSI 지수가 70을 넘어서면서 주가는 단기 고점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가는 떨어지면서 현재 157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 215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했고 이내 주가는 8월 15일 309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가는 떨어지면서 현재 275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장 마감 이후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현재 장외에서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이날도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4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 때 충격적인 어닝 미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9% 이상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5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장 마감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 이슈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배럴당 88.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유가의 흐름세가 다소 부진하면서 옥시덴탈의 이날 1.4% 하락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아래 보이신 RSI는 57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덴탈은 최근 58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했고 8월 29일 주가는 77불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71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렇게 시장 자체가 다시 하향 곡선을 타는 시점에서 2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3.5%를 기록하며 올 연말 기준금리 상단은 3.75에서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은 40년 전인 1980년 연준 의장인 폴 볼커를 떠오르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파월은 폴 볼커의 회고록 제목인 Keeping Edit을 강조하며 연준의 정책 실패는 더 큰 희생과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때까지 강력한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한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13만 2천 명이 증가를 했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이날은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의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1%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시장 역시 이날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현재 시장은 4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모든 경제 지표를 악재로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바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닥을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현금 대부분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마다 계속
좋은 주식을 모아 가시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주식 중에 하나인 스파이는 이날 0.76%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파이는 최근 373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429불을 찍고 현재 395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상 헤드앤숄더 모습이 보이면서 전형적인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가오는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어 같은 좋은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좋은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몽고DB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다가오는 3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보다 큰 손실이 날 것이라 밝힌 이후 현재 9%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이날 21%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베드베스앤비욘드 차트를 보시면 약 한 달 전인 8월 5일부터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주가는 30불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밈주식이 이렇게 폭등을 할 때 주요 뉴스에서도 베드베스앤비욘드를 자주 언급했음을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밈주식은 펀더멘털을 기초로 하여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닌 단순히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에 자신의 자산을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금이 많고 매년 성장을 하는 그런 우량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스냅은 직원 20%와 새로운 운영 책임자를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날 주가는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전날 장 마감 이후 호시적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HP는 전날 PC 시장의 둔화로 매출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이 역시 전날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통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 이로 인해 이날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48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이러한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고 도대체 몇 이하가 담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피어앤그리드는 40 이하 때부터 시장에 공포감이 왔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지수가 20 아래까지 내려가면 극도의 공포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피어앤그리드는 20 아래일 때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